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68년 전인데요. 1943년 4월 3일 경주 노소리에 살던 주민이 호박을 심다가 장신구 10여 점을 발견하죠. 신고를 받고 달려간 일본인 전문가 아리미스 교이치가 순금제 목걸이와 귀걸이 등에서 수십 점의 유물을 발굴했는데요. 아리미스는 발굴 지점이 바로 인접해 있던 노소리 140호분에 딸린 무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발굴은 그것으로 끝났고 해방을 맞았죠. 일본인들은 귀국해야 됐죠. 하지만 해방 후 초대 국립박물관장이 된 김재원 박사가 아리미스의 귀국을 막았습니다. 아리미스는 일본 교도대를 나와서 15년간이나 한국 땅에서 발굴 조사를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김재원 관장은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우리 손으로 좀 그 발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리미스를 붙잡아 둔 거죠. 우리끼리 하면 될 것 아니냐, 일본인을 곁에 두느냐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발굴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새끼줄을 쳐놓고 한국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은 뒤에 발굴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배울 재간이 없었죠. 해방이 됐지만 당시는 미 군정청에 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김 관장은 미 군정청의 양해를 얻어서 아리미스의 귀국을 막았고 미 군정청으로부터 발굴 비용까지 받아냈습니다. 발굴 대상으로는 아리미스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했던 노소리 140호분으로 낙찰되었습니다. 하는 김에 가장 규모가 큰 봉황대 고분이 있어요. 지름이 한 82m 되고 높이가 한 22m 되는 그런 가장 큰 고분인데 단일분으로는요. 거기가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발굴 경험도 없는데 괜히 팠다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침내 1946년 5월 2일부터 노소리 140호분 발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발굴 12일 후인 5월 14일 엄청난 유물이 노출됩니다. 그 날짜 발굴 일지를 보면요. 청동제 용기를 채취했는데 용기의 밑부분에 명문이 나타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6자 외에도 무슨 기호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명문이란 바로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었는데요. 명문 내용이 좀 수상하죠. 경주의 신라고분에서 고구려 정보강인 광개토대왕의 유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성과였죠. 특히 청동그릇 명문의 글씨체는요. 1883년 중국의 지안에서 발견된 광개토대왕의 비문과 동일인의 필적인 것처럼 흡사했고요. 글자의 구성과 내용도 거의 같았습니다. 당시 발굴자들은 그 청동기가 고구려에서 제작돼서 신라에 온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고분의 명칭은 140호에서 호우총으로 바뀌었는데요. 주인공으로 알 수 없고 또 단지와 사발이라는 뜻의 호우 명문이 새겨진 청동 그릇이 나왔기 때문에 호우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궁금증이 난무했답니다. 을묘년은 과연 어느 해일까요? 광개토대왕의 서거가 412년인데요. 그 후 3년이 지난 415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에 제작된 청동그릇을 신라에 가져온 이는 누구이고 또 누구의 무덤에 묻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이제 삼국사기를 살펴보는데요. 이 418년 눌지왕 2년 때 고구려에 있던 눌지왕의 동생 복호가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보이네요. 복호는 제17대 내무랑의 아들이었는데요. 412년 인질의 신분으로 고구려에 갔다가 6년 만에 신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이 청동그릇을 415년 광개토대왕 서거 3주기 혹은 안장 1주년을 기념해서 광개토대왕을 추모하거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침 그때 인질로 와 있던 복호에게 기념으로 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맞다면 복호가 귀국할 때 그릇을 가져왔고 훗날 복호가 죽자 함께 묻어주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 경우 이 고분의 주인공은 복호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우청의 연대는요.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봤을 때 6세기 전반쯤으로 추정됩니다. 청동그릇의 제작 시기가 415년이니까 약 100여 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또 그게 무리한 주장이라면 할아버지 복호의 유품을 대대로 간직하고 있던 직계 후손의 무덤일 수도 있겠네요. 혹은 또 광개토대왕의 탈상 때 제작된 이 청동그릇을 당시 제사에 참석했던 신라 사절이 가져온 것이다 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죠.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어요. 명문 맨 마지막에 십자가 문양 같은 그런 문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숫자일까요? 부호일까요? 당시 발굴조사 보고서는 해석이 곤란하다면서 그냥 십자, 즉 그 십자가 문양은 그저 여백을 채우는 의미일 것이라고 이제 얼버무려 놓았는데요. 하지만 그냥 열십자다라고 그것으로 보면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415년 광개토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특별히 10개를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청동 항아리는 그 리미티드 한정판이 되는 거죠. 한정판 10개 중 10번째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 청동 그릇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궁금증이 있네요. 바로 명문 윗부분에 새겨진 우물정자 혹은 샵 문양입니다. 당시의 발굴 보고서는 이 우물정자나 샵자형이 보이는데 이 역시 여백을 메우는 한 장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모호한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 소설가 최인호 씨는 왕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샵자는 고구려 정복군주인 광개토대왕을 상징한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물론 뭐 고고학적 근거는 부족한 거죠. 이 샵과 같은 보호가 새겨진 유물은요, 사실은 이 1997년 풍납토성에서도 발굴이 됐고요. 구이동 아차산 사보로 뭐 이런 데서도 발견되는데요. 이 밖의 삼국시대 유적에서도 뭐 덜어 발견됩니다. 혹자는 제작지와 제작차 혹은 주문처를 표시한 것이거나 벽사, 즉 귀신을 쫓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또 주역이라는 걸 풀면은요, 이 우물정자는 하늘이고 열십자는 땅이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동 그릇의 그 샵, 우물정자와 열십자가 뭐 되게 그럴듯하게 풀리죠. 그러나 되게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너무 뭐 깊게 간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담인데요. 최근 그 샵 문양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죠. 해시태그 운동인데요. 뭐 안 그래도 호우청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에 새겨진 이 샵 표시가 대체 뭔지 몰랐는데 이제야 비밀이 밝혀진 걸까요? 고구려인들이 샵,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새긴 것이 뭐 해시태그 운동의 효시가 아닐까요? 사실은 뭐 이 또한 뭐 웃자고 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담을 더 소개해드리면요. 호우청에서 유리 눈알에 푸른빛 홍채를 표현한 오칠나무가 출토되었는데요. 당시 연구자들은 그 유물을 방상시면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방상시는 무기를 들고 역기를 쫓아내는 존재다라는 주례라는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은 나중에 백제와 가야 지역에 종종 발견되는 화살통이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화살통을 역기를 몰아내는 무서운 존재로 여겼다니까 참 어떻게 보면 쓴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호우청 발굴은요, 광복 후 최초의 고고학 학술 발굴이라는 점 외에도 발굴 주관은 우리나라, 발굴 지도는 일본인, 발굴 장비와 비용은 미국이 담당한 최초의 국제 발굴이었다라는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험이나 쌓자고 시도한 첫 고고학 조사가 대박 발굴이 된 셈이죠. 예,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